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올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버스 함께 같이 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그리고 바다 자그데오 가야나 대통령님, 우리 아킴 슈나이더 UNEP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날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에 해안을 가진 글로벌 리더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오늘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대한 인류의 각성이 이제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많은 생명체가 어울려 사는 공동의 집이자 우리 삶의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사일의 인류는 전쟁과 기아 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야말로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나시드 대통령께서 수중 강요회를 통해서 웅변하셨듯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 국토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몰디브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는 2050년, 불과 40년 이후면 동식물의 30% 정도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한 보고서도 보았습니다. 자연에는 구제금융이 없다는 말처럼 이대로라면 지구의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위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내 기빈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Me First, 나부터 변화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 실천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 기술과 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나가자는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매년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이지만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로 증가한 우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이 국제적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나부터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우리의 녹색 성장은 또한 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연자원이며 다른 자원과는 달리 대체제가 없는 만큼 에너지보다 높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5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신흥국의 물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20년 뒤 전 세계 약 40%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문명을 꽃피운 황허의 강물이 말라서 바다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습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의 미래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손꼽고 있습니다. 첫째, 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기존의 물 사용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물 의존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특히 물 공급 확대와 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2030년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여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 뉴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강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오염된 주요 강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여서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릴 것입니다. 또한 핵심 수자원을 13억 톤 이상 늘려 미래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는 동시에 재사용과 효율화를 통해서 물 생산성도 높일 것입니다. 오는 2012년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 성과를 눈으로 생생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영 형태와 삶의 관습을 바꾸고 종합적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 위한 것입니다. 이래서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어서 각 경제 주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새로운 녹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킴 슈타이너 우리 UNEP 사무총장과는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녹색 뉴딜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써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